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막극을 원하라의 진행을 맡은 김윤아입니다. 단막극,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련한 옛 추억에 잠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 그 근원은 과연 어디일까요? 단막극에 대한 여행,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전성시대. 이 땅에 관광객이 몰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러 또한 이 땅으로 러시 중. 그들은 왜 이 땅을 찾는 걸까?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섰던 것일까? 한국가 너무 이뻐요. 한국 드라마 좋아요. Korean drama and K-pop star is the best, I think.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는 한국 문화는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싶은데 한국에 유학 왔어요. 그렇다. 대한민국은 곧 한류로 대변되고 있는 것. 심지어 일본 유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한류 때문에 한국 유학을 결정한다고. 가히 막강한 파워를 지닌 한류. 한류의 효시라 하면 누구나 드라마 겨울 연가를 꼽을 텐데. 그렇다면 잘 만든 한류 드라마,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예, 한류의 출발이 드라마였고요. 지금은 뭐 대중음악까지 확장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한국 텔레비전에 있어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단막극이 있죠. 거기에서 연출자들, 뭐 배우들, 뭐 작가들 이런 것들이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TV 단막극이 바로 한류 콘텐츠의 뼈대라는 말씀. 그런데 단막극, 도대체 넌 누구? 통상 60분에서 90분 선의 한 편의 짧은 드라마가 바로 단막극. TV 영화로도 불리는데 최근에는 연작 형태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TV 드라마는 1956년 전파를 탄 천국의 문. 단막극 형태였으니 단막극의 나이 향년 56세. 현재는 KBS의 드라마 스페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 2008년 3월부터 무려 2년간이나 단막극은 방송 3사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방송사들은 왜 단막극을 안드로메다로 보내야만 했을까? 아무래도 단막극은 그 투자 대비 어떤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1일극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촬영 또는 1, 2회 촬영으로 일주일분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그게 각 회당 그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단막극은 사실상 그러지가 못하거든요. 거의 제작 방식은 영화 제작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익 면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단막극은 좀 매물단지에 가까운. 우리 단막극은 한때 그 어느 방송사에서도 시청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다시 방송이 재개됐다는 것은 돈을 넘어선 그 어떤 가치가 단막극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단막극의 역할과 매력 함께 살펴보시죠. 드라마 감독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단막극 연출이라는 고백. 시청자의 말초신경 자극하는 막장 드라마 아닌 작품성 갖춘 진정한 문화 콘텐츠요. 상상력 넘치는 신인 작가의 등용문. 그것이 바로 단막극. 아무래도 단막극의 특성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그 작품 선정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개방적이죠. 꼭 뭐 공모를 당선된 작가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방송으로 데뷔한 작가만이 기성 작가들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단막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데는 안에서의 그 팀 내부에서의 검증 절차는 이제 거쳐야겠죠. 까다로운 작품 선정. 이러다 보니 우리 단막극이 저기 물 건너 해외 TV 페스티벌 본선까지 진출하기도 하고, 연작으로 제작된 심리 스릴러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미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 시리즈 가족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이젠 약진하는 단막극 시청률 자랑할 차례. 2011년 6월 방송된 화평공주 체중 감량사 수도권 기준 9.9%. 2010년 5월 방송된 끝내주는 커피 수도권 기준 8.6%. 광고를 의식하는 순간 결국은 그렇다면 또 시청률을 단 0.1%라도 올려야 된다는 또 정신적 압박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단막이 지향하고자 하는 과감한 실험 정신, 도전 정신, 다양한 소재, 신선한 소재들보다는 익숙하더라도 조금 더 시청률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익숙한 대중적인 또 소재들, 이야기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들은 있지만 아무튼 그 두 현실적인 과제들 앞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일단 단막극 팀들의 가장 주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할까? 오, 저기 영국에서 온 드라마 제작자 챔버스 씨가 있군요. 글로벌 시장에서 단막극 인기 어떤가요? Short drama is a growth area, not so much in Britain, but in Americ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hat we're seeing now is some of the factual broadcasters like the History Channel, the Discovery Channel, and Nat Geo, who in the past would only do factual programs, are now saying they want to do short dramas. So it means a huge growth area. 여기 금발의 아만다는 단막극 유통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Universal subjects like history, culture, events. All of those universal subjects will be of great interest to the UK market. So you could make a drama by considering distribution of the drama or by co-production opportunity and working closely with a UK production company.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막극입니다. 이 한류 콘텐츠의 또 다른 장르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목소리로 단막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단막극은 아이스크림이다. 소미불이다. 씨앗이다. 첫사랑 첫 키스 같은 커피다. 단막 무한 사랑에 빠진 배우들. 대왕의 꿈에서 대왕 최수종의 첫째 누이 보희 역할을 맡은 민지아.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데뷔작이 바로 단막극. 2004년 방송된 제주도 푸른밤 되시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작품으로 그의 KBS 단막극 여자공은 연기 대상을 수상했으니 되성 싶은 배우는 단막극부터. 단막극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족적이고 영화처럼 작품에 대해서 감독님이나 작가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큰 드라마 같은 작품은 좀 더 개인적이고 혼자서 준비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단막극의 역할 중 하나가 되성 싶은 배우 찾아내는 것. 단막극은 신인 배우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 연사마 배용준, 간의 여왕 전도연. 모두가 단막극을 통해 성장한 우리의 소중한 배우들이다. 신인 배우로서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고 신인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어떤 그 검증 차원 또 하나의 등용 차원의 어떤 관문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포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인 배우뿐만이 아니라 연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드라마를 만드는 핵심 리소스가 돼주는 구성원들의 어떤 프로페셔널리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단막극이 갖고 있는 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병헌, 김태희 주연의 블록버스터 아이리스. 이 대작 드라마의 연출을 맡았던 김규태 감독. KBS 공채 출신인 그를 성장시킨 건 바로 소시적 단막극 연출.
제 개인적인 연출 경력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단막극 세 번째 작품이 아나그램이었고 제도 푸른밤이 네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사실은 단막극이라는 그 환경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 작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작이 되든 아니면 미니 시리즈라는 기존의 어떤 메인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막극을 통해서 그런 연출자적인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고 자질을 갖추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어느 여배우 못지않은 눈웃음. 이 가냘픈 여인이 MBC 여성 PD 1호 이윤정 감독. 커피 프린스 1호점 골든타임까지 손만 내면 대박. 그녀 역시 단막극이 낳은 보물이다. 엄청난 도움이라 어떻게 도움이라고 참 말할 수 없고 미니를 하거나 뭐 그 다음 장르로 넘어가면 그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때는 뭐 사운드 하나라도 뭐 음악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스크립트 대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정말 적확하게 처음과 엔딩까지 하나의 작품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제일 잘 찍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런데 감독이랑 배우만 있으면 드라마 찍니? 대본은? 드라마 작가 첫걸음 단막극부터.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이 참 좁아요. 공모제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그런 시인 작가들한테 장편을 또 방송국에서 맡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단막극을 거치지 않고 미니로 갔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막극이라는 어떤 그 환경이 있어야 훈련도 많이 하고 또 단막극이 제도풀만도 마찬가지듯이 단막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화창한 날 이름하여 단막 페인들의 3자 회동이 있다는 정보 입수. 페인 1호 김민석, 페인 2호 이지혜, 페인 3호 유환열. 이들 단막 페인들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일요일 밤 11시 45분. 바로 현재 유일한 단막극 KBS 드라마 스페셜 방송 시간이라고. 단막 페인 집중 분석. 다시 보기를 통해 지나간 단막극도 절대 놓치지 않는 진정한 단막 마니아. 단막 페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스릴러는 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막극 페스티벌 2회에서 그런 상영관에서 봤는데 역시 옛날에 봤던 그 재미 그대로여서 참 괜찮았습니다. 베스트 스릴러 틈. 우리도 다시 보기 해볼까요? 몸은 어때? 3년 백수 영구. 그 새낀 잘해줘? 그리고 말 못하는 그의 누나. 일수놀이하는 인색한 어머니가 한 가족. 한국 살 때예요? 네, 건강하시죠? 네, 그렇죠. 지병인 천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그 뭐 우리가 OECD 국가다 보니까 뭐 국제적으로도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모친께서 뭐 가출하실 만한 이유라도 우리 모친이 뭐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럼 뭐 특별히 어디 가 계실 만한 데라도 우리 모친이 대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가지고 뭐 갈 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같이 한잔하시죠.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남자. 주세요. 누구세요? 아, 유괴범? 누구? 저 잘못 걸렸어요. 저 전화의 주인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부영구, 나 네 엄마 유괴한 유괴범. 뭐?
신발이 불편한가 봐. 싸운 얘기부터 하지. 그리고 계속되는 그놈 목소리. 거래는 간단해. 6살짜리 여자애를 내려오면 네 엄마를 돌려보내줄 거야. 곱게. 주구장창 목소리 연기의 달인 배우 장현성 씨. 상처가 있는 인물이죠. 제 딸을 유괴범들한테 잃고 그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도 잃게 되고 그 복수심에 그 제 딸을 유괴했던 당시에 그 목격자들, 방관자들을 응징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쓸쓸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영구는 여자 어린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예슬이 찾아 국토 순례. 이미 몸에 배인 노숙 생활. 그런데 자다 깨보니 청천벽력 같은 글귀. 설상가상 누나가 위독하다는 소식. 영구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자식. 내가 잘 부탁한다고 했지. 내가 부탁한다고 했잖아. 아니, 갑자기. 그래. 여전히 계속되는 그놈 목소리. 너 처음부터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우리 누나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못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나쁜 새끼야! 그럼 가족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너도 이제 알게 되겠네. 아니, 그놈 목소리가 의사? 그것도 누나의 의사. 도대체 영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놈의 타깃이 된 걸까요? 메스. 넌 착한 놈인데 게을러서 죄를 지어. 스릴러 단막극 틈 재밌게 보셨나요? 배우에서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에 이르기까지 단막극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꾸준한 단막극 제작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들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제 단막극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 단막극에 의한, 단막극을 위한 단막극의 행사. 제2회 단막극 페스티벌. 단막극 페스티벌 개최는 그 드라마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단막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유명 단막극을 극장에 상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공감이 됐기 때문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되성 싶은 나무, 떡잎일 때부터 잘 기르자. 단막극 창작 영상 공모전도 제2회 단막극 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처음 마련됐는데 공모작은 모두 70여 편. 안 죽어. 못 죽어, 씨발. 제1회 단막극 영상 공모전 대상입니다. 고요한 총성의 유진훈 축하합니다. 영예의 대상은 고요한 총성. 오, 소재가 6.25 전쟁. 실감난다 했더니 시나리오는 다름 아닌 군대에서 썼다고. CNN에서 그 3명으로 전쟁 영화 한 씬을 만들었던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어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00만 원이라는 제작비로
이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CG나 아니면은 좀 더 저예산으로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선작엔 상금도 주어지니 예비 단막극 제작진들이여 지금부터 작품 구상에 차기 공모전 대상에 도전하시길. 단막극 향한 순정이 대한민국에 가득. 각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단막극이 드라마계의 블루칩으로 등극할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 일단 노출이 돼야죠. 사실상 거의 보지 않는 시간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단막극이 있는지조차도 잘 사실상 모르고, 그런 이제 편성의 어떤 그 배려와 더불어 단막극의 장르 양식도 뭐 한 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회 또는 3회 정도까지 해서 그것을 나중에 특별판으로 뭐 해서 뭐 극장에 다 진출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 미드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그 좀 이야기가 탄탄한 그런 단막극 또는 시츄에이션 드라마라는 점을 두고 보면 이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장르가 아닌가. 단막극의 필요성,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 제작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1년 18억, 2012년 15억 등 모두 40편을 지원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40편의 단막극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 방송 시장은 이제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광고 시장은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그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시청률이 낮고 광고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그램은 투자를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단막극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투자를 할 이유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가 지속화되고, 또 하나 신인 감독, 신인 배우, 신인 그 배우들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영화 인력을 방송계까지 유입할 수 있고, 또한 노장들의 그 빛나는 재기작들을 발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막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류 드라마를 지속화시키고 한국의 컨텐츠를 풍부화하기 위해서는 단막극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이죠. 한류 콘텐츠의 토대이자 영상 제작의 실험실, 그리고 신인 배우와 제작진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이렇듯 방송 산업에 있어 단막극의 역할이 절대적이기에 그 화려한 부활을 손꼽아 기다린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단막극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어느 문화권의 문화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다양성에 있다고 합니다. 한 단막극 연출 감독은 TV에서 가장 많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르가 또 단막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단막극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